있겠습니다. 유튜브 민주화 운동을 모독하지 말자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달려 있는데 이 제목부터가 모순이에요. 이분 입장은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적인 입장을 기본으로 가진 분이잖아요. 전두환, 박정희 뭐 그런 분들을 옹호하는 입장인데 그 반대에 있는 민주화 운동의 어떤 정신을 여기 제목으로 가져와서 사용하는 그 자체가 모순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요, 유튜브에서 좀 그냥 터놓고 해가지고 자기 장사를 하려고 보니까 뭐 이것저것 안 가리고 그거 다 쓰는 거예요. 갖다가 민주화 운동하고 자기하고는 전혀 자기 옷에도 안 맞는 그런 어떤 개념을 갖다 들여가 지금 제목을 따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옳고 그리고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요. 이런 분들 뻔해 보니까요. 여기서 뭐 구독자 올라오고 무슨 조회 많고 이러면 그게 무슨 자기가 윤리적으로 걸리든 안 걸리든 그런 고민 안 해요. 그리고 이분 말을 들어보면 막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하나하나 따져야 되는데도 그 따질 틈도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팩맨십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그걸 팩맨십을 단순해가지고 그걸로 끝나고 다음 빨리 가긴 하지만 이분은 그거 자체에도 또 무슨 양보하는 또 딴소리를 해버리고 중간에 이렇게 해버리는. 자, 보도록 하죠. 자, 이분을 보니까 또 뭐 여기 다른 동영상은 보니까 대통령이 도시락이나 배달하는 나라 뭐 이래놓고 대통령 도시락 배달했는데 뭐 그런 뭐가 있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뻥튀기 위해서 또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자기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얼마든지 만들죠. 3.1 운동 때 우린 진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을까? 이것도 뻔한 소리 아니에요. 보나. 대한민국 그 어떤 정통성이 무슨 3.1 운동 그쪽으로 가느냐 그러면서 해방 후에 무슨 현 그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할 때 이걸로 뭐 담론으로 그런 게 있잖아 우리 사회에요. 그걸로 우려먹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독립운동한 뭐 33인인가 뭐 그분들 중에서 순수하게 그거 어떤 완전히 그거 어떤 항일 정신으로 무장됐다고 100%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인간 사회인데 개 중에는 뭐 이것저것 뭐 어중간한 사람도 있을 거고 다 있을 건데 그게 인간 사회죠. 어떤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독립되었다 할지라도 어떤 그 민족 그 어떤 정신 그것들이 바닥에 면면이 흐르고 그런 건 문제들인데 또 저쪽 사람들은 왜 본인을 자꾸 보수라고 주장할까? 저 얘기도 뭐 보수라고 왜 주장하는지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이 왜 보수라고 주장하는지 제 동영상 찾아보세요. 그에 대해서 사회과학적으로 분석한 게 다 있어요. 메카시즘이 이 나라에 아직도 지배하기 그게 가장 큰 이유예요. 당신이 한 얘기가 아니고. 그 메카시즘이 수많은 인민을 대한민국 국민들을 목숨을 앗아가고 그 가족들을 피 흘리게 만들었는 그런 어떤 인류 역사예요. 대한민국 역사예요. 아니 이분도 배운 사람 갖고 뭐 나이도 뭐 아주 적지는 않을 건데 어느 정도 뭐 모르겠습니다. 뭐 어느 정도 세상 살았고 그러면 삶의 실체가 뭔지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무슨 삶에 대한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는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현상 하나를 가지고 그냥 그것도 가볍게 탁탁 치고 나가면서 어떤 생각할 여지도 안 주고 시청자에게 자기 말만 해가지고 지나가 버리고 그러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앉았고 지금 자 보도록 하죠. 자 보세요. 이 방송에서 나오는 말은요 그걸 시청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벗어나기 힘들게 돼 있는 구조가 그래요. 방송으로는요 발화하는 자의 주장에는 그게 뭐든 어떤 형태든 자체 논리를 가지고 있게 되어 있어요. 그 논리는 하나의 에너지로 형성돼요. 심하게 말하면 폭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힘의 범주 안에서 청취자는 이렇게 구속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방송의 어떤 특성이에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러고 그걸 말하는 자는 일방적으로 발언하게 되는 것이고
정치자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기도 힘들고 또 주어지더라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바로 다음으로 건너가 버리기 때문에 깊이 생각 못 하고 그 사람 말하는 대로 자꾸 따라가가 있는, 내 귀가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정치자는 그렇게 뭐 따지지도 못하고 스쳐가기 뭐 이상한 말이다 싶어도 못 따지고 그냥 따라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마주보고 대화할 때하고 틀려요. 이 유튜브에서 방송하거나 텔레비전 방송도 큰 차이도 없죠. 더구나 이 부분은 또 빨리빨리 지나가 버리거든요. 또 더군다나 제가 수차 얘기했지만 유튜브에서는 이미 진영 논리가 빠져 있는 정치자들이기 때문에 더욱 말할 것 없이 합리적이나 냉정한 비판적 사고가 개입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유튜브의 그런 어떤 가볍고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환경 이런 것들 있는 것을 악용하기가 딱 좋아요. 이 환경을 유튜브 하는 사람들 맘만 먹으면요. 그러니까 진짜 생각이 있고 어떤 공정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고려해서 방송을 하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 저 본 적 거의 없어요. 진짜 찾아보면 한두 사람 있을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어떤 툴이 있으면 그 툴이 가진 어떤 단점이라든지 어떤 부정적인 어떤 기능들은 방송하는 자가 스스로 교정을 해서 어떤 정상적인 어떤 사고의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올바른 거예요. 다들 악용해버리잖아요. 전부 다요. 어쨌든 제목이 전혀 비민주적인 의식을 소유했다 볼 수 있는 사람이 제목부터 이거는 좀 심하게 말해서 사기질이에요. 그리고 빨리빨리 얘기하는 것은 누차 이미 얘기했지만도 시청자가 생각할 기회를 빼앗는 어떤 수법을 사용하는 게 돼요. 팽민 씨도 좀 그런 측면이 물론 있는데 이분은 또 횡설수설까지 해요. 들어보면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분 말 들어보면요. 인권 탄압을 했던 박정희를 추종하고 그리고 미국식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걸 자꾸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민주화 운동은 미국식 민주주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인데 그것부터 벌써 큰 오류를 빚고 있는 것이 큰 오류예요. 벌써 다 틀린 거예요. 그 얘기가.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 양극화의 전형적인 나라예요. 그것을 대한민국이 너무 많이 수용해버렸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힘든데 그 이유도 있어요. 굳이 따지자면 민주화 운동했을 때 그 사람들은 사민주의 그런 걸 생각했어요. 오히려요. 미국식 민주주의가 아니고 물론 미군이 물러가라 그런 말도 있었죠. 그거는 이제 따지지 말죠. 그건 다 관두고 굳이 이념적으로 말하면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은 미국식 민주주의 아니고 구라파 쪽 사민주의 민주주의를 오히려 더 많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뭐 미국식 민주주의 하면서 그걸 툭 치고 지나가면서 민주화가 그런 거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부터 벌 틀려 먹은 거예요. 그런 것을 어떤 역사적인 어떤 연원이라든지 개념을 몰라서 그러는 건지 일부러 자기 어떤 지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런 건지 모르겠지만도 저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민주화 운동하면서 그 미국식 민주주의를 그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이 그게 비중을 뒀어요. 뭐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일본에 있겠죠. 그럼 대체는 어떤 좀 더 평등한 거 사민주의 그런 어떤 민주주의를 어떤 염두에 두고 있었는 거죠. 그건 어떤 상식인데 그 미국식 민주주의 가면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네 보니까요. 물론 미국이 우리하고 밀접한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과 관계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런 얘기할 때는 저렇게 틀리게 얘기하면 안 되죠.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뭐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현 정부의 어떤 세력들, 현 정부를 구성한 분들에 대해서 그냥 좌파라고 그래요. 팽민 씨도 그렇고 성재준 씨도 그렇고 그냥 좌파 그래요. 그게 얼마나 제가 볼 때 코미디 같은 코미디예요.
물론 현 정부 민주당 내에서 대도 중도적인 성격이 가진 인사도 꽤 많고 지지자들도 그러고 친자본적인 그런 어떤 성향을 가지면서 많고 재산도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제 동영상 딴 데 보세요. 우리 현대사가 20, 30년 동안 그렇게 좌파적인 어떤 진보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도 돈을 좋아하고 어떤 따르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 어떤 현대사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추가 설명하려니까 그러는 건데. 그래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비판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좌팔이니, 뭐, 좌빨이니, 이런 말을 그냥 대충 그렇게 쉽게 해버리고 하면 안 되죠. 실제로도, 그렇게 대단한 진보도 아니고, 좌파도 아닌데. 그러니까 전부 비약을 하고 전도를 하고 기망에 해가지고 악성 바이러스를 지금 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렇게 보는 게 냉정히, 그렇게 빨리 바빠야 돼요. 그렇게 안 보면 저런 분들 얘기는 판단이 안 서요. 그렇게 냉정히 안 보면. 대충 보면, 대충 다 맞는 소리 같고 이래요. 왜냐, 제가 아까 얘기했죠. 말라 하는 자의 말 속의 그 분위기로 사람은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 어쨌든 간에, 뭐, 말이 조금 복잡해요. 자기가 어떻게 막, 이렇게 뭐, 자빨 이렇게 하다가도 뭐, 너무 심하다 싶으면 또 이렇게, 그게 스스로 거짓이다 싶은 그런 느낌이 들면 또 슬쩍 물러서 가지고, 다른 걸로 끼워가지고, 마사지 하는 식으로, 그게 말장난 비싸가면서 툭 치고 지나가다가 또 원래대로 또 무슨 비약하고, 뭐, 기망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바이러스를 막 살포하고 있어요, 이 양반은요. 무엇보다 말을 빨리 해버리니까, 뭐 따라가지를 못하겠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잠깐 들어봐야 되는데 이거 굳이 들어볼 필요가 있겠나 싶기도 해요. 잠깐만 들어보죠 그러면요. 잠깐만 들어보죠.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민주화 운동이 뭐야? 말 그대로 민주주의 시스템을 만들자는 운동 아니야? 그 민주주의 시스템이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인지 아니면 북한식 인민민주주의 시스템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단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아니 민주주의 하는데 북한식 왜 나와요? 북한이 그건 그야말로 전체주의고 인민들은 거의 그거 가난하게 살고 아무런 자유가 없고 거기 그거 세습 독재 그 사람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고급 관료들 공산당 이런 사람들만 다 누리는 세상인데 그걸 왜 대한민국 여기다 갖다 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유튜브에서 멋대로 떠들고 있으면서 북한 가가지고 그러면 저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금방 그거 탄광을 끌려갈 거 아니야 저렇게 했다가는. 그래 아까 얘기했지만 미국식 왜 굳이 미국을 딱 가둬서 규정해. 미국식으로 어느 정도 뭐 할 수밖에 없겠지. 그러나 어때 지향하는 방향은 오히려 조금 더 그거 지금 악성 자부주의가 들어온 한국이 이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오히려 사민주의를 얘기를 하든가 차라리. 시작부터 벌써 이거요. 그러니까 일반 상식이 있는 사람들의 어떤 사고 체계하고 완전히 뒤집는 출발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들 유튜브 들으면서 이거 판단 못해요. 그렇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하면 금방 잠시만 들어봐도 전부 거짓말이라는 것도 금방 드러나잖아요. 선동한다는 거. 아이고 참 머리 아프네 정말. 시작부터 세세하게 따지지 말고 당시 민주화운동 참여자들이 외쳤던 그 민주주의가 북한식 인민민주주의보다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라고 믿고 얘기를 한번 시작해볼게. 자, 민주주의는 좋은 거잖아, 그치? 독재보다는 민주주의가 좋다, 맞지? 이걸 누가 반대할 거야? 나도 민주주의를 위한 운동은 필요하다고 생각해. 좋은 리더의 좋은 독재 아래서는 굳이 민주화운동이 필요 없겠지만 자 그만 들어도 되겠고요. 조금 더 지나가 봅시다. 뭐라고 어디서 끌어야 될지 모르겠네. 뭐 굳이 들을 필요가 있겠나 싶어. 제가 조금 전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범주에 다 들어가요. 얘기가요. 뭐 이쯤만 끌어볼까 그러면. 할게 뻔하니까 들고 일어난 건데 근데 궁금한 게 그때 박정희가 그렇게 국민들을 탄압하고 못살게 굴었었나? 박정희 정권 집권 당시 국민 생활보다 박정희 정권 끝날 때 국민 생활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아졌다. 자 이 얘기는요. 이분이 얘기를 엉뚱한 방향으로 나와요. 지금 민주주의 어떤 언론이라든지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금 현 정부가 탄압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박정희 정권 당시에는 뭐 그렇게 인정하듯 언론이나 민주를 탄압 용어까지 안 쓰는데 그런 제한을 가했다는 말을 하면서
지금 와서는 또 박정희 대통령 그 시절 때문에 경제가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지지 않았나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갑자기 비약을 해가 지금 연결시켜 버리는 거예요. 아니 경제적으로 나은 거 하고 그거 달리 다른 측면에서 인권에 대한 거 인간의 어떤 자유로운 자기 의사표시 어떤 사상의 자유 이거하고는 그거 별개의 다른 세계인데 왜 그걸로 대충 어떤 의사 생각이나 의사 표현의 자유가 어떤 경제 때문에 해결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요 이거 개발연대 시대는요 이분 얘기했듯이 그거는 인간 세계에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저는 100% 부정하지 않아요. 그것이 어떤 그 국가의 어떤 성장 동력을 만들고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자유를 좀 제한한 가운데 집중적으로 어떤 경제 개발 이런 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반드시 잘못했다 할 수는 없어요. 어떤 인권 탄압 이런 게 큰 문제였죠. 너무 희생이 너무 컸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족이라든지 막 죽어나가고 이런 일이 너무 많았죠. 사실은. 그리고 뭐 경제 문제도 다른 이론이 있어요. 설령 박정희라는 그런 분이 안 들었어도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 미국 원조에 의해서 일어섰다고 말이 있거든요. 굉장한 원조를 했거든요. 미국이.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한국의 국민성으로 봐서는 누가 그게 들어서도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다. 이런 어떤 주장도 많이 있어요. 뭐 그건 둘째 치고 지금 엉뚱한 연결시키면 안 되죠. 그때 민주주의가 그거 크게 제한받았는데 그것이 경제가 좋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논리적 일관성이 없이 딴 방향으로 가지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분요. 그건 그렇고 뭐 더 들을 건 없는데 아이고 대충 눌러보죠. 뭐. 공유하면 처벌, 인터넷 함부로 하면 다 처벌, 모든 통신망을 다 본인들의 감시 아래 두려고 하고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거 다 틀어막고 통제하고 조지고 무시무시한 사찰 존나게 하면서 그나마 남은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언론 통신 자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여보세요. 우리 적당히 합시다. 초딩도 그 말이 거짓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알겠구만. 그러면 지금이 이명박 박근혜 시절보다도 더 지금 탄압한다는 얘기예요? 말 같은 소리 하셔요 지금. 당신이 여기 나가지고 멋대로 떠드는 게 지금 뭐예요? 이거 자체가 지금 당신 말이 지금 전부 거짓말인 거 그거 증명하고 있는데. 아이고, 사람이 기본이 있어. 이게 무슨 민주주의야. 평소에 독재 타도나 민주주의 인권을 막 부르짖던 대학생들이 MT 가서 후배들 말 안 듣는다고 집합시키고 얼차례하고 털고 총 뺏고 무장하고 그렇게 우리도 맞받아 싸웠다. 아니 그럴 수 있잖아. 그리고 실제로 그랬잖아. 왜 진실을 말을 못해야 돼? 이거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옛날에 민주화 운동할 때 학생들도 이제 주로 이제 투석도 하고 이렇게 했죠. 그리고 광주 사태 때 이제 그거 시민이 폭동적인 그런 어떤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그런 말도 있죠. 그거 사실이죠. 응? 국민의 인권이 침해가 되고 독재가 계속되는데 저항권이란 것은요 기존의 질서 체계 내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지막 수단으로 인간에게 부여된 전부 인권이에요. 그 저항권이 어떻게 상대방은 총칼 들고 있는데 가만히 말로만 해요. 사람이 죽고 나고 이런 판인데 광주 사태 그 당시에는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지금 마산이고 부산이고 뭐 온 도시에 그거 어떤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그거 시위가 다 일어나고 있었고 광주도 마찬가지로 그랬잖아요. 그러면 시민이나 학생들이 투석하고 돌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들 투석하고 돌 던져 본들 경찰이 그 맞아가 좀 다치고 그 정도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은 목숨까지 날아갈 위험 상황에서 그 이쪽이 결국은 서로 물리적으로 붙으면 시민들이 훨씬 위험한 상황인데도 그렇게 그걸 한계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게 인류 역사예요. 그러니까 경찰을 한두 사람 몇 사람 다치더라도 시민들은 목숨을 잃고 그걸로부터 영원히 평생을 적색분자 돼가지고 살아가는데 고통을 앓고 온 가족들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어떤 훨씬 큰 위험을 감수하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뛰어든 거예요. 인간이 돼가지고. 당신 그때면 그렇게 하겠어? 어디 도서관에 숨 가지고 공부했겠지.
당신 가족이 그 민주화 운동했으면 전부 다 목소리 다 날라갈 수 있고 경찰들이 정보과에서 나가지고 끊임없이 10년, 20년 추적하고 취직동원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당신 같은 기회주의자 같은 그래 했겠어? 아니 인간들이 저렇게 배웠다는 인간들이 인간 역사를 몰라 도대체. 오늘날 이렇게 언론이 자유가 되니까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그리고 앉았고. 아니 그런 학생들이 그럼 어떻게 해? 아무리 시민들이 돌멩이를 던지든지 화약을 던지든지 해야 되지.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잡혀가가지고 수사받고 재판받아가지고 징역 몇 년 살 수 있고 그런 어떤 위험 부담을 다 이렇게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마지막 결단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얼마나 우리 역사에 그렇게 자유 인권을 찾으려고 죽어갔어 사람이. 당신이 여기서 유튜브 하는 것도 그 사람들이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감옥에 들어갔어도 그 사람들 민주주의 투쟁하고 그렇게 했어. 아무리 보수지만도 인간의 기본 역사는 알고 좀 얘기를 하세요. 응? 보수도 내가 앞에 어느 국회의원이가 했죠. 갔을 때 합리적 보수도 있어요. 응? 누구죠? 그분 국회의원 앞에 찍었는데 그분은 지금 이제 옛날에 그거 좌파 운동하다가 이제 돌아서 이제 이쪽 그거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이 또 안 나네. 저 누구야? 또 생각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어떤 이런 어떤 좌파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옛날보다 조금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서 이제 바뀌어 있더라고. 그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더 길게 못 하겠네. 뭐 들어봐야 그렇고 그렇네요. 여기까지 하겠는데 저러면 절대 안 돼요. 자기가 어떤 자기의 어떤 생각이 있더라도 그리고 이분은 얘기는요 이거예요. 결론은요 어떤 의식이 거의 상업화에 물들어서 저런 거예요. 자본 때문에 가장 큰 이유예요. 저게요. 자본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요? 자본의 그 사람이 포스 때문에 다 저렇게 변해버려요. 그 자본에 대항해서 인권을 지키겠다고 인간의 본래의 가치를 지키겠다. 그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은 또 자본이 가진 그때 에너지를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지금 또 활용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렇게 가는 거예요. 대부분 다 저렇게 가게 돼 있어 사람은요. 좀 더 길게 하려고 했다면 여기서 끊어야 되겠네. 한 번 더 하려고 했다면 한 번 더 굳이 할 필요는 없겠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흥분했는데 미안합니다. 어쨌든 어쩔 수 없어요. 이분이 어떤 저 전파력이 꽤 높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뭐 댓글이 2,000 몇 개가 달려 있고 뭐 이렇게 보니까 다른 동영상들 보니까 다 저런 식이에요. 다 저런 식이에요. 3.1 운동 저런까지 문제 삼고 있고 이러고 있어요. 그것도 다 사실을 왜곡하고 자기 자의적 해석을 해버리고 이러고 있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